안녕하세요. 제가 지난 주말 아닙니다. 바로 어제죠. 어제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왔습니다. 제 인생에서 정리했어야 될 한 가지를 정리하고 왔습니다. 제가 요즘에 서울에 상봉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는데 그 전까지는 강릉에서 지냈었거든요. 2024년까지, 정확히 말하면 2023년까지인데 2024년까지도 강릉에 적을 두고 있었고, 그리고 24년, 25년, 26년 이렇게 넘으면서 정리를 하다가 올해는 다시 막 강릉에서 뭔가 해보고 싶어가지고 일을 벌렸단 말이에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정리를 해야 했어요. 왜냐면 집중도 안 되고 저의 시간도, 저의 어떤 자원, 저의 돈이나 저의 시간이, 그 정신력 이런 게 유한한데, 그런 강릉과 서울에서의 일들을 제가 다 챙길 수가 없었습니다. 올해 2월 정도부터 시작한 일이었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지금 이걸 하는 게 맞나? 사실은 그거는 뭐 더 일찍, 그러니까 지금이 5월 31일인데 오늘이 이제 5월의 마지막 날이에요. 근데 그 전부터 사실 알고 있었어요. 뭐 그걸 시작할 때는 좀 몰랐는데,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은 막 그냥 막 또 막 새로운 거에 막 도파민 터져가지고 할 수 있겠지 막 이러면서 시작했는데, 그렇지 않았고 할 수가 없었던 일이고, 지금에 와서 보면 너무 자명하게. 근데 이제 그런 일을 막 벌일 때는 막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에 빠져 있었는데, 한 3월, 4월 이렇게 가면서 4월쯤부터는 이제 슬슬 알았어요. 내 마음 한켠에 이제 뭔가 마음이, 생각이 아직 정신 차려져 있는 제 어떤 부분이 그거를 직감하고 있었고, 이번 5월 달에는, 4월 말부터 5월 달에는 이제 더 구체적으로 알았죠. 제 주변 사람들은 뭐 이미 알고 있었고, 이거 안 될 것 같다. 그리고 지난 토요일이죠. 어제는 제 손으로 그걸 다 끝내고 왔습니다. 네. 근데 그 갔다 온 과정에서 저한테 여러모로 많은 도움 주시는 형님이 계세요. 이제 대학교 때 만나서 16년, 이제 10년 됐네요. 10년 동안 알고 지낸 분이 계신데, 중간에 또 한 3, 4년 정도는 이제 서로 연락 끊겼다가 연락 닿았으니까는 실제로 한 6년, 7년 정도 알고 지낸 분인데, 그분이 저에게 제가 이거를 직면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네. 무슨 말이냐면, 이제 제가 이제 마주했어야 될 이제 현실을 아주 현실적으로 정확하게 깨닫게 도와주셨어요. 소위 말하는 팩폭이라고 하죠. 팩트 폭행을. 저는 이제 뚝뚝까 맞으면서 막 대가리 깨지고 뭐팔 깨지고 아파 막 싸대기 맞고 막 그러면서 이제 한 거거든요. 진짜 어제 장난 아니었어요. 막 그냥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웃으면서 사람 조지는 거. 네,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이거 해도 돼. 하면 안 되는 건데. 해도 돼. 어, 그러면 그렇지만 조곤조곤 아주 설득력 있게 그냥 뭔가 뭐 저를 막 설득하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그냥 사실만 읊었죠. 사실만 언급했죠. 그러면서 그냥 제가 들었어야 될 말, 직면했어야 될 사실들을 직면할 수 있게 도와주셨고, 뭐 결과는 제 손으로 그거를, 네, 이제 끝내버리는. 근데 이제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그걸 완전히 못 끝냈어요. 못 끝내고 거기에 좀 남겨놓고 왔는데,
정확히 말하면 제 짐들을 거기다가 강릉에다가 두고 왔는데 그거를 다 정리는 하지 못하고 한 박스로 한 3박스 정도 분량? 아니다, 5박스다. 5박스에서 6박스 정도? 그 우리 이사하는 박스 있잖아요, 그거 한 5-6개 정도, 4-5개 정도 정확히 두고 왔고, 형이 또 그러더라고요. 다 정리 못했네. 미련이 있네. 너 그거 정리 다 못했어. 아, 그거 맞죠? 맞는데 막 제 속에서는 또 막 열불이 났는데, 그 열불은 사실 저에 대한 거죠. 이걸 왜 내가 다 못 끝낼까? 어떻게든 하려고 했으면 했을 텐데. 또 여지를 두는구나. 이 새끼가 안 되겠다. 저 스스로한테 실망도 하고. 실망보다는 그냥 그걸 정리를 시도한 저 스스로한테 잘했다. 100%는 아니어서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잘했다. 그래도 큰 건 다 치웠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정리하고 왔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제가 앞서 뭐 글이나 영상에서 밝혔듯이 가능성에 중독된 사람이었죠. 가능성에 중독된 사람이라는 표현을 저한테 최초로 한 사람도 그 형님이에요. 네, 그래서 마침 이 영상을 찍는 게 되게 의미가 있네요. 그래서 강릉에다가 또 뭔가를 하려고 했었고, 심지어 그 뭔가 하려고 했던 올해 2월, 3월, 4월, 5월은 제가 직장에서 근무한 지 1년 넘는 시점이기도 했고, 또 동시에 여러 가지 문제가 빵빵빵빵 터지는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하는 일에 집중 못하고, 저 스스로도 그걸 알고 있고, 퍼포먼스가 안 나고 1인분을 해야 된다는 강박적인 생각을 점점 갖게 되는 시기이기도 했고, 근데 그러면서도 또 새로운 일을 막 벌이려고 하고, 근데 이게 저의 삶의 어떤 패턴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고쳐야겠다, 정확히 고치고 싶다라는 표현을 쓸 정도였는데, 근데 그러면서도 그래도 아니지 않을까, 그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막 이런. 그러니까 이제 글쎄요, 이거 병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아니야, 이걸 병이라고 불러야 해 라는 관점입니다, 그 형님은. 저도 그거에 동의하고. 근데 한편으로는 또 진짜 병인가? 근데 이거는 저의 사수께서, 저의 팀장님께서 저에게 힌트를 주신 게 뭐냐면, 하고 싶은 거 절대 포기하지 마라, 그러니까 없애진 말라고 하셨거든요. 절대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대신에 우선순위를 관리를 해야 되고, 해야 할 일들을 한 다음에 하고 싶은 걸 하는 거다. 근데 그 말이 너무 맞잖아요. 그 말이 너무 맞고, 그냥 저를 위해서만 뭐 꾸며낸 말도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그 말도 저는 알고 있었는데, 그거를 제 팀장님 입에서 나오는 걸 들으니까 더 위안이 되기도 했고, 위안이 되면서도 이거를 진짜 나는, 그럼 나에게 뭐가 필요한 걸까 했을 때, 저에게 필요한 건 용기였던 것 같아요. 포기하는 용기. 그러니까 포기라는 게 아예 그냥 드롭 해버리는, 내 어떤 위시리스트에서 지워버리는 그런 게 아니라 당장 하지 않는 포기죠. 당장 하지 않는 포기였고, 제가 그걸 진짜 못했어요. 근데 이거는 제 인생 통틀어서 제가 갖고 있던 어떤 제 인생의 어떤 패턴, 제 인생의 문제였는데, 이 문제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게 실제로 문제였으니까. 네, 내가 바라는 것과 나의 현실 사이의 어떤 갭, 차이. 그래서 뭐 제가 블로그에 썼지만, 제 블로그 보시면은 나와 있거든요. 제가 실수한 이야기. 이게 막 자랑할 것도 아닌 것도 아는데, 그냥 제가 했던 행동들이니까. 그래서 그냥 그런 것도 다 인정해 보면, 내가 실수한 이유는 무엇이었나,
제가 바라는 어떤 상태와 제가 갖고 있는 현실을 일단 그 차이를 인정하고서는 현실에 집중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죠. 그래서 계속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런 쪽으로 가다가 결국에는 뭐 이도저도 아니게 된 그런 수험 생활을 7번을 한 거죠. 사실 7번이야 부르되 뭐 어려워요. 왜냐면 횟수로 7번이지 내가 진짜 온 마음을 다해서 했나? 그건 아니거든요. 그냥 도피한 경험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도피한 경험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 해야 할 공부를 하지 않고 딴짓하고, 물론 여러 가지 의미를 또 붙여가지고 제가 합리화했지만, 근데 그게 저는 그런 거였어요. 이 현실 자체가 잘못됐어. 대한민국 입시 교육 잘못됐고, 그 당시에 제가 읽었던 책들이나 뭐 서울대에서 A 플러스는 누가 받는가 뭐 이런 책도 있었고, 그리고 EBS의 뭐 대학이란 무엇인가 다큐멘터리들, 그리고 여러 가지 교육 관련된 입시 관련된 어떤 컨텐츠들 많았었는데 그런 거에 막 심취해가지고 너무 그것만 생각한 거죠. 근데 동시에 또 뭐가 있었냐면 그냥 현실을 냉정하게 알려주는 컨텐츠도 많았거든요. 예를 들면 뭐 요즘도 보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완전 막 인기 있던 컨텐츠가 뭐였냐면 그 사람들이 되게 막 열광하는 막 자주 보고 반복해서 보는 게 뭐였냐면 뭐 다이하드, 죽도록 공부하기 이런 거 있어요. 죽도록 공부하기. 그래서 뭐 세계 명문대학 이런 거, 이런 영상 보면은 뭐 하버드, 뭐 MIT, 칭화대 이런 데 다니면서 공부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해가 나와요. 그리고 뭐 많았어요 진짜 그때. 지금 이제 저도 유튜브 보면서 막 보고 있는데 뭐 민사고 다니는 사람들, 뭐 세계 명문대학 다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공부하는 그런 영상들 많이 봤거든요. 근데 이런 거죠. 제가 그런 영상들을 되게 그러니까 뭐랄까 선택적으로 본 거예요. 이상적인 어떤 교육 시스템에서, 교육 환경에서 공부하는 사람도 나오긴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냥 졸라 열심히 하는 사람도 나오거든요. 그 사람들도 어떤 성과를 내고 있고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나는 그거를 너무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본 거지. 그래서 그랬었습니다. 했었는데 또 이것도 제가 어제 정리한 그 공간 관련해서 생각해보면 본질이 비슷해요. 나의 어떤 7년간의 입시와 어제 정리하고 왔던 그 공간을 만들었던 과정들을 다 통찰해보면 결론은 뭐였다? 회피였다. 회피.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그 해야 할 일들을 바로 하지 않고 먼저 하지 않고 회피한 거죠. 회피. 회피라는 게 뭘까요? 이거 좀 잠깐 얘기해볼까? 회피가 뭘까? 회피한다는 거는 그쵸, 몸을 숨기고 만나지 않는다 라는 뜻이라고 하네요. 국어사전에 짜주면 돌아올 회자, 선회하다, 그러니까 도는 거죠. 디투얼 하는 거예요. 디투얼, 도는 거예요. 피하다, 그러니까 직면하지 않는 겁니다. 회피는 또 꾀를 부려 마땅히 져야 할 책임을 지지 아니함. 씨발 이거 내가 나잖아. 일하기를 꺼리어 선뜻 나서지 않음. 나네. 회피. 지금도 회피하고 있는 게 몇 개 있는데 참 그렇습니다. 바로 해버려야지. 이거 바로 하면 또 기분이 좋거든요. 하하. 그냥 해야 됩니다. 미루면은 미룰수록 답이 없어요. 그냥 해야 돼. 하는 경험 해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저 지금 이제 직면하고 또 있는데 하나를 해야 될 일 하나 직면하고 있거든요. 뭐냐면 회피하는 거는 결국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게으름 또는 부담 또는, 근데 이걸 좀 더 본질적으로 통찰해 보면 그냥 내 심리 상태와 내 행동이 이렇게 일치하지가 않으니까 벡터로 치면 나의 행동과 나의 마음이 서로 맞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 두 가지는 서로 계산할 수가 있어요. 벡터의 합을 낼 수가 있는데 이게 빵이 돼요. 빵이 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그냥 고착 상태가 되는 거지. 근데 거기서 더 강력한 것 쪽으로 이제 더 끌고 가는 건데, 근데 두 개가 시너지가 나면은 그냥 합쳐가지고, 예를 들면 3 플러스 3, 3 플러스 3면은 6가 될 수 있는데, 이게 상세를 시켜야 되면은 뭐 1이 되거나 2 되는 거라서 별로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네, 이거 말하면서도 지금 제가 직면하는 걸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회피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고, 그건 뭐 부담감, 뭐 아니면 게으름, 아니면 뭐든 간에 본질은 뭐냐면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일치하게 만들면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아니면 그 뭔가 하기 싫은 마음을 좀 저항감이 있어도 괜찮아요. 그거를 살짝만 넘으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결국에는 생각을 행동이 압도하면 되는 거예요. 압도라고 표현하면 또 너무 거창한가? 그냥 생각하는 그 크기와 행동하려는 크기가, 생각의 힘과 행동의 힘이 평형 상태를 깨면, 그러면 센 쪽으로 가는 거니까. 진짜네. 그렇게 하면 되네. 또 이렇게 나오죠. 제 성향이 뭔가 생각을 너무 많이 해. 너무 막 정교하게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제가 갖고 있는 어떤 이슈인 거예요. 너무 생각을 많이 해. 이거 아마 영상 보시는 분들 그렇게 느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런 영상 찍고 있는 거죠. 내 생각을 말로 표현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네, 그랬다. 결론은 뭐다? 내가 회피하느라고 버리고 있던 어떤 일을 정리하고 왔다. 그래서 내 인생을 좀 더 단순하게 만들려는 시도를 했고, 그거에 대한 결과가 생겼다. 그러면서 많은 또 감정을 느꼈는데, 뭐 후회, 회환, 아쉬움, 반발심, 막 진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구나 싶기도 하고. 그치, 정신 못 차렸지. 그래서 이거 찍고 있는 것도 있어요. 형이 그랬거든요. 철, 너 인스타그램 지울 수 있냐? 유튜브 지울 수 있냐? 근데 그거는 진짜 마음속에서 NO! 하더라고요. 안 돼요! 근데 진짜 그래. 왜냐면 어떻게 보면 내 생각을 표출하는 수단인데, 물론 그거를 혼자 집에서 뭐 일기 쓰듯이 해도 되고, 그냥 영상 찍어놓고 가놓으려고 되는데, 그거는 싫더라고요. 내가 그 짓을 진짜 지난 20년 동안 했으니까. 아니요, 그거는 할래요 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싶고, 왜 당당하지 못할까? 사실 생각해보면 제가 또 회피하는 성향이 있거든요. 사람들한테 뭐 당당한 모습도 보여주지만 당당하지 못한 모습도 보여줘요. 그러니까 뭔가 약간 좀 쭈구리처럼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약간 말 막 기어 들어가고 당당하지 못하고 눈 바라보고 대화하지 못하는 그런 성향이 아직도 남아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어제도
그 일요일 날 그거 정리하고 오면서 이 지난 2, 3개월 동안 저를 도와주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한테 찾아가서 그분들을 뵙고 인사하고 오려고. 왜냐면 그게 인간된 도리로서 맞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그냥 뭐랄까 그분들을 이렇게 마주했을 때 내가 좀 작아지는 걸 느꼈어요. 당당하지 못하고 떳떳하지 못하고. 음. 그래서 막 목소리 기어 들어가기도 하고. 심지어 저 도와주시는 어떤 분은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뭐 포기했어? 근데 그 말이 팍 그냥 저한테 빠방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네, 포기했어요. 약간 지금 생각하면 진짜 어이가 없는데